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분명히 상대방 과실인 것 같은데 내가 피해자가 아닌 같이 잘못한, 그러니까 나에게도 과실이 있는 운전자가 되는 경우 종종 있으셨을 텐데요. 내가 잘못한 건도 아닌데 왜 쌍방 과실이 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억울함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개정을 내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험 등에는 또 영향이 없을지도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키움에스 플랜의 손우철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사실 기존에는 과실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뭐 몇 대 몇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100대 0,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딱 상황을 봤을 때는 분명히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 같은데 과실 비율을 보면 뭐 70대 30이라든지 80대 20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가 이제 개정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바뀐다는 겁니까? 혹시 자동차 사고 내 보셨어요? 내봤다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봤습니다. 예. 그렇죠. 되게 억울한 상황이 네. 벌어지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사고가 2번 나봤었는데 저는 이제 다 제 과실이 없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네네. 가만히 있는데 그냥 바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네. 사실은 100대 0이 나오기가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예. 보통 주행 중에 사고가 나면은 100대 0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렇죠. 그냥 예. 차를 그냥 내가 움직였다라는 이유만으로 네. 난 네, 너무 네. 억울한데 내 과실이 20% 내지는 주의 경계 태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30%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기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그 과실 인정 비율이라는 게 1976년도부터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다 보니까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 자체가 나뉘는 것은 상호간 주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뭐 블랙박스도 있고요, 그렇죠. CCTV도 있고 네. 명백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가해자가 명백한 실수가 있다, 그럼 100대 0이 가능하도록 이제 제도가 좀 변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뭐 한쪽이 다 잘못했고 피해자는 잘못이 없는 이런 유형의 사고들이 좀 많이 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엔 블랙박스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블랙박스 가지고 이제 TV 프로그램까지 만들 그렇죠.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명백하게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증거물이 있어야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낙하물 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에는 내가 40%의 책임을 물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했다, 이런 이제 영상 증거물이 있다라고 하면 과실비율이 없는 이런 형태가 이제 될 수가 있죠. 네. 이게 사실 보통 쌍방과실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내지 않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쌍방과실로 결론이 나면은 보통 이게 일정 기준 이상 오르게 되면은 나중에 또 보험료에 있어서도 어떤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고가 났을 경우 일반적으로 과실 비율은 어떻게 인정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뭐 운전자야 이제 일반인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련돼 있는 보험회사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고 현장을 일단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과실 비율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보험회사가 이제 계약자를 대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 과실 인정 기준과 그리고 이제 법원 판례에서 과실 비율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실 비율이 이제 안내가 되는 이런 형태로 결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너무 관행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과실 비율이 안내가 됐을 때 내가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보시고 한번 내 과실 비율이 정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과실 인정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동안 좀 억울했던 이 쌍방 과실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 한번 저희가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첫 사례로 좀 볼 수 있는 그래픽이 있을까요? 네. 일단 동일 차로에서 급추월 사고라는 지금 부분인데, 그러니까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전방에 있던 A 차량을 앞으로 추월을 하다가 이제 추돌하는 사고,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졌을 때 지금 현행은 2대 8 정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바뀌는 부분은 이제 저럴 경우에는 이제 완전 이제 B 차량의 책임으로 저것도 100대 0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이제 피해를 당했다, 이걸 이제 영상을 정확하게 확보를 하게 되면 네. 이제 나의 과실은 없는 게 됩니다. 여기서 100대 0이 나온 거는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인 건가요? 중앙선 침범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네. 아니면 이제 나는 그냥 온전하게 가고 있었는데 네. 바로 옆에 있는 차량이 그냥 나를 바로
이렇게 아, 일단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급격하게 끼어드는 경우에도 네. 나의 책임이 없는 이런 형태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제 보통 추월한 차가 가해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직진 노면 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 차량은 직진을 하고 이제 B 차량이 직진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사실 좌회전을 하면 안 되는 하면 거죠. 안 되는데 예, 이제 직진만 좌회전을 해야 한 되는 거예요. 차선인데. 이거 누가 봐도 사실 B 차량이 명백한 그렇죠. 잘못인데 이게 주행 중에 사고가 나면은 현행에서는 100% 피해자가 되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A 차량 입장에서는. 예. A가 이제 대부분 이제 20%, 30% 책임이 있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네. 이번에 개정이 돼서 이제 B 차량이 이제 가해 차량이 돼가지고 이제 네. 100% 이제 본인 과실이 인정되는 형태로 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상당히 억울한 케이스죠, 저런 그렇죠. 케이스가. 그러네요. 예. 저런 경우는 사실 대처하기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유형이 있네요. 네. 예. 신설된 사고 유형 관련 예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제 B 차량이 침범을 해서 A라는 자전거를 충돌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저런 저건 경우에 딱 봐도 B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일 경우에는 저럴 때는 이제 이제 차량이 이제 100% 이제 과실이 있는 걸로 이렇게 네. 잡히는데 만약에 자전거 우선 도로일 경우에는 자전거에도 10%의 책임이 아, 있고 전용 도로일 때는 100대 0이 가능한데 네네. 우선 도로일 경우에는 자전거에도 어느 정도 규칙 사유가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10% 거죠. 정도 기책사고가 발생합니다. 네. 네. 요즘 자전거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많죠. 보니까 이런 사고가 예. 또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죠. 자, 이제 회전 교차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A 차량과 그리고 교차로 내로 회전하는 B 차량 간의 충돌 사고입니다. 아, 이거 좀 애매하네요. 이런 이제 회전 교차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고 그쵸. 아, 그런데 그러면 지금 뛰어드는 예, 사람이 들어야 이제 되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A가 그러니까 끼어드는 차량의 책임이 80이고 회전하는 차량의 책임이 20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 이건 약간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이건 아마 또 이제 시간이 가면 약간의 네. 조정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최근 법원에서는 이 과실 비율 인정 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개정 이후에는 어떻게 좀 바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 정체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이륜차입니다. A라는 이륜차가 측면이나 맞은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B 차량과 이 충돌을 하는 상황인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3대 7이었던 건가요, 원래? 네,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가 사실은 보면 이제 뭐 대부분 오토바이들은 이제 잘 운행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제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는데 중간에 끼어서 가는 경우들이 좀 그런 있잖아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예전에는 그 오토바이가 약간 잘못해타선 치더라도 약자로 봐가지고 아. 30% 정도만 이제 과실을 인정을 했었는데 이거 이제 뭐 이제 법원에서 판례 자체가 좀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요. 이륜차 자체, 오토바이 자체도 사실은 도로교통법상으로 이제 차량이니까 네.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과중하게 묻겠다. 그 정상적으로 묻겠다 해서 완전히 이번에 뒤바뀐 사례네요. 네,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오토바이 교차로에서는 책임이- 사실 신호가 어떤 신호냐가 중요하겠네요. 네, 예. 안전운전 해야죠. 네, 네, 조심하는 게 알겠습니다.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녹색 신호에 이제 직진하는 A 차량입니다. 그리고 긴급 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B 긴급 뭐 차량. 구급차 같은 뭐 아, 그런 경우일 것 이거는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이건 이제 기존에는 규정이 없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제 바뀐 게 저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직진한 차량한테는 좀 억울할 수 있는데 맞아요. 네. 직진한 차량에게 이제 60% 과실 비율이 인정이 되고 긴급 차량에게 40%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 요즘에는 그 속도 자체를 뭐 한 네. 60km 정도로 좀 낮게 운행하자 이런 운동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되도록이면 좀 안전운전 하시는 것이 네.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현행에서 개정안이 많이 바뀌면서 이제 보험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아마 고민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쵸. 뭐 내가 뭐 추가로 돈을 내거나 이런 건 없을 텐데 다만 억울한 케이스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그렇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2천만 원의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1억 원 차량인데 사고가 나서
상대방의 차량의 수리비가 2천만 원이 나왔다. 나는 사실은 너무 과실이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20% 과실이 적용돼가지고 수리비가 400만 원이 지출이 됐다. 그러면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는 오르겠죠.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이제 나의 과실이 없는 형태로 이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억울한 것들은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더 많은 부담이 이제 비용이 커질 수 나갈 수가 있겠네요.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좀 이제 규정을 지켜서 안전운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 요즘에 블랙박스를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또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예, 상황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과실 인정 기준 자체는요 손해보험 협회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매년 바뀌는 이유가 뭐냐? 이제 법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판례가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2018년에 나 억울하다. 그래서 좀 심의를 해줘라 이렇게 신청한 건수가 7만 6천 건이나 되거든요. 따라서 영상으로 명백할 때는 사실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뒤집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키움에스 플랜의 손우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